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는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해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종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시죠. 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주민 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추진 계획에 보면 거기 오산강변 경관 농협이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일개소가 어디죠? 네, 오성면 창내리에 있습니다. 전에 했던데 그 장소 예,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예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먼저도 말씀드리고만 이제 올해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계획하고 이거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무슨 연으로 하나요? 어떻게 계절별로 하나요? 이게? 이제 계약은 한 번에 하고요. 예, 계약할 때 이제 봄에 심는 꽃, 예, 그다음에 여름에 심는 거, 가을에 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한꺼번에. 예, 예. 그러면 아니 연수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절별로 하는 거예요? 계약이요? 예, 이게 계약은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예, 예. 연초에서 그 해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농민이 그러면 이제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이제 안 하는 거고 더 하겠다고 하면 다시 또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린 거는 예. 이제 여기 경관농업단지에서 꽃을 심고 관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경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농가하고 이제 협약을 한 건 사실 이제 5년 동안을 협약을 했었습니다. 예. 협약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해 말고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쌀 이제 부족 문제로 쌀이 과잉 문제로다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타작물 재배 사업이 끝났습니다. 작년부로다. 그래서 예. 이제 예.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협의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농민들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운영 안 하는 다시 걸로. 그러면 농사 짓는 걸로 네네네 하면 다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이제 쌀이 뭐 비축미가 평택시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돌아가나요? 이제 쌀이 남아서 이제 비축미보다는 예.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쌀 자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이제 그 타작물 재배 논에다가 벼가 아닌 이제 타작물 배추나 뭐 이런 꽃이나 뭐 이런 걸 심을 수 있게끔 그때 이제 한 3년 동안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쌀이 남는다는 것보다는 실적으로다가 이제 뭐 그냥 지금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옛날에 이제 최소 접근 시장 물량을 해서 40만 4천 톤이 매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과잉이 됐던 일시적으로 이제 현상이 나온 거죠. 예. 알았겠고 이게 근데 왜 우리 조경업자하고 이걸 계약을 맺어요? 그 물론 이제 그 땅에 대한 거는 농업인하고 예. 한 거고 예. 그 땅에다가 이제 꽃을 심어야 되니까 예. 꽃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심을 수는 없고 아, 그거를 관리하고 그리고 이걸 한 번 심는 게 아니고 이제 봄하고 다시 또, 가을 예, 여름하고 모작으로 가을을 심어야 돼, 되기 때문에 연작해야 돼서. 조경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농협기술센터하고 우리 그 조경업자하고는 계약이고 그 토지주하고는 아닌 거죠? 그러면? 별도로 협약을 한 거죠. 아. 벌써 3년 전에 벌써 이미 해놓은 거죠. 그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농촌 휴양 체험마을 및 농촌 민박 지원 이게 5개 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올 예산이 이게 전에는 굉장히 협소했었잖아요. 예. 이게 뭐 그러면 1억이에요 이게?
총 이제 1억인데 5개 사업에 1억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농촌 이제 공동 휴양마을에 지원하는 게 이제 2천만 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체험마을에 예. 사무장이 이제 5군데 중에 4군데가 네 이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거기 들어가는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을 때 한 9,500만 원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휴양마을 리더나 이런 사무장들 또 교육이 별도로 도에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 이런까지 포함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쉬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 민박이 굉장히 우리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냥 침체돼 있는 이런 데를 맨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수미에 트리하우스 같은 그 집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연계해가지고 그 집이 굉장히 이렇게 외부에서 관광 체험도 많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여기도 같이 좀 뭐 주인이 뭐 그 건물주나 뭐 토지주가 그걸 허락을 안 하면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 차원에서 관광이 이게 상품화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거기에서 체험 민박할 하루 정도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거 좀 연계해서 그쪽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 예. 이게 좀 앞으로 좀 한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추가로다가 이제 농촌 민박 같은 데는 이제 별도로다가 이제 안전 관리 또 이제 그런 비용 그렇죠. 같은 것도 저희들이 또 지원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쪽에 뭐 신안 그런 데 가면 한옥마을 가서 민박 체험도 하고 또 부여 같은 데 가보니까 그 청소년 그 수련원 그쪽에 이제 한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같이 청소년이 거기서 수련해서 잠주자지만 그 한옥마을에 하루 정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기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 똑같은 이거 틀에 박힌 것만 하시지 말고 좀 개선해가지고 이게 좀 예, 예.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제가 17페이지에 우리 가축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저는 여기 이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평택시가 그 축산 농가가 더 이상의 이제 뭐라 그럴까 허가가 네.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라 가끔 저 이제 막 그런 민원도 받고 원성도 받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악취라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때문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제 한시적으로 이걸 허가를 내주지 말자라고 이게 지금 정해져 있어서 못 내는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액비 그 친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허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허가 안 해주고 잠깐 폐쇄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공급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 조례로 예. 지금 돼지나 닭은 2kg 이상 있어서 허가가 거의 안 네. 내주잖아요. 나가기 힘든 상황이고요. 한우하고 젖소는 한우는 300m, 젖소는 500m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그 이제 그 사육 제한 그 지역 안에 있는데 예. 그 이제 지금 냄새로 인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고 싶어도 이제 인허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2세들이 예. 이제 2세들이 축산에 지금 그 종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업도 받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평택시로 따지다면 사실은 저희가 그 축사를 져서 나간 거 비하면 뭐 땅값이라든가 여건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규모들을 축산 농가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ICT 사업을 통해서 더 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한만 하고 규제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네. 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 이제 다 이대로라면 우리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뭐 진짜 그 우유래 뭐
젖소는 별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우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고기 공급도 하고 이럴 때 어떤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질이 오염이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해서 인허가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네.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보충 좀. 예. 그 어차피 제가 이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 어쨌든 대책을 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 의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하잖아요. 하나는 어쨌든 여전까지 또 축산 관련된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규제도 하고 그랬지만 또 나름대로 또 축산이라고 하는 한 산업이 또 육성이 아예 죽일 수는 없잖아요. 또 어쨌든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대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좀 잘 하셔갖고 네. 도시계획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저희가 좀 발전적인 방안들 또 어쨌든 이제 축산 관련돼서 이제 단체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네. 이제 한우협회나 낙농협회는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 과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분들이 협의를 좀 중간 역할을 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셔갖고 중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24페이지 그 병충해 예방 방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이거 중에서 저희 평택시가 지난해에 과수 화상병이 생겼었잖아요. 19 세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2년간 화상병으로 저희 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이제 4종의 이행 물품을 전달을 했었고, 예. 그리고 신소득 사업을 작년에 처음 전개를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소득 사업과 더불어서 과수 농가들이 안정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행 물품이나 병충해 방제에 관련된 사매 방제도 지속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슈퍼우닝에도 배라든가 이런 과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수 농가에 이런 게 생기다 보면 5년 동안은 뭐 이렇게 전혀 그쪽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과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수 생산 농가도 자꾸만 줄어들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고 애초에 생길 수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떤 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좀 진행이 되어가야 될 텐데 한 번 이 병이 왔다면 그냥 전멸할 정도로 과수원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제적인 어떤 방안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 농협 상태원 관리 운영 지침에서 이게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저희가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네. 우리가 농업 해설사가 지금 우리 그 생태원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이 농업 해설사 분이 예. 그 정식 계약이 체결된 직원들이 아니고요. 예. 시민들이세요. 시민들을 그러면 시민들이 이제 농업 해설사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 1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예. 이분들이 시간 조건이 맞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봉사의 개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예. 현재 약 15분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15명.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 무슨 어떤 계약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네, 정식 계약은 어. 없고 이제 대신에 이분들이 오시면 하루 네. 활동 수당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만 원인데 올해는 조금 올려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나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제 아이들 체험하러 이렇게 가보면 오셔서 와서 이제 설명도 막 해주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좋더라고요. 좋고 여기 지금 교육을 보니까 뭐 50회를 1,80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프로그램에서 교육 뭐 이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죠? 이게 이제 농업 해설사 프로그램 운영은요. 예. 그 저희가 혁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혁신교육지구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시하고 교육청에서 예.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저희 농업 해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1년 그러니까 한 주에 작년에는 2회 했는데 올해는 한 3회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이 해설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중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수요가 많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 해설사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한데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인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나비 체험관도 가보고 뭐 토끼 체험관도 가보고 다 텃밭도 이렇게 가보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없어요. 없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정하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운영을 기왕이왕하면 뭐 자원봉사로 이렇게 운영한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각 코너마다 한 명씩 계셔가지고 다가서서 먼저 설명도 해주시고 해설도 해주시면 굉장히 이게 활성화하는 데도 좋고 모르잖아요. 이건 무슨 종류의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데려온 동물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운 꽃인지도 잘 모를 때 다가서서 이런 해설사들이 친절하게 가서 저게 해주는 그 제도를 해보시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정식적으로 궁금했어요. 이걸 재능 기부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그냥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기술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협 여기 해설사 이름 프로그램 자원봉사를 받지 말고 이렇게 좀 정식으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해설 프로그램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향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중 프로그램으로 예. 뭐 하루에 오전 2번, 오후 2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상시적으로 해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되는 거죠. 정책과에서만. 이제 농업 경영 안정 및 영농 환경 쪽에 들어가는 게 한 350억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모짜리 상투, 맞춤형 비료, 그다음 병충해 방제 이런 걸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병충해 방제가 이제 여름 시기적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병충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선제적 그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병충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그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주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 병충해 방제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봄에 못내기 할 때 이미 이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가는 이제 방제비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여름이나 이제 아까 이제 근데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로, 예. 돌발 병충해 예. 발생했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돈이 같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00헥타 정도는 지금 이제 돌발 병해충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병충해 방제할 때 지금 무인 헬기로 좀 공동 방제를 하고 있죠. 아, 그건 요거하고는 별도로다가 이제 별도로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 예, 예. 이제 그거를 지금 요즘에는 저기 그 드론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드론도 그 아니 이제 경비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예. 일반 우리- 드론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저 무인하게 하는 거는 우리 농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헬기로는. 예, 예. 근데 이제 농가들도 이제 그 드론을 좀 많이 사서 이제 방제를 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도 한번 좀 방향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시가 공동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드론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을 한번 다시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때요? 이제 좀 더 아니, 고민을 좀 그게 해봐야 이제-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이미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의 추진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저희 시하고 개인이 한다는 거는 좀 어렵고, 만약에 농협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검토를 해볼 만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보조금이 한 필지에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조금에 대한 그 도덕적 해이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물론 이제 농업하고 연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드론을 많이 사서 농약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지원을 좀 조금 이렇게 무인헬기 쪽보다는 이쪽을 지원을 해주면은 개인적으로 드론 값이 이제 요즘 싸졌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쪽으로,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그걸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만약에 병지 방제비를 한다 그러면은 예. 농협하고 예. 그 드론 개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그 보조금이 우리가 지급을 할 때 투명하게 지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예, 깊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줘. 그 다음 페이지 농민 기본소득 지원은 우리 시가 지금 조사한 게 지금 있나요, 데이터가? 농민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고 농사를 뭐 땅이 없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지원부나 농업경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이제 예를 들어서 농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예, 종사한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마을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마을 위원회라는 거는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서 이제 구성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선정이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은 구성이 지금 돼 있냐고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고 지금 있냐고요? 이제 마을위원회 구성할 겁니다. 할 거죠? 마을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된 거를 예. 읍면위에서 결정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거로? 예. 그러니까 우리 시도 어차피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행하는 거면 좀 철저하게 좀 잘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시행할 때 그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다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거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종사를 지금 이제 며칠 근무하는 건데 뭐 열흘 하는 사람이 있고 뭐 50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 차이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농민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2020년도 기준에서 농업경제 등록한 분이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예.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 도비가 배정이 된 게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제 등록된 사람 외에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7천 명이라는 분을 더 지금 배정을 해준 거고, 네. 그거는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이제 아마 도에서 이제 세부 지침이 내려오고 또 하나는 그 지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아마 전산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산화가 되면은 입력 그 접수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사항은 이제 읍면위원회에서 걸러주지 않을까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기준만 저희들이 명확히 해서 읍면동으로 다 이제 내려 보내주면은 그거는 같이 읍면동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각 마을마다 보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뭐 대농아 때 뭐 위탁해서 짓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사 없으면서도 농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착오 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뭐 누차 얘기했지만 농업 기반 시설 정비 및 안정 영농 기반 구축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농기계가 소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농수로나 수로 이런 거는 좀 조금 더 구조물의 확장을 좀 시켜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기본이 우리 틀이 있죠. 지금 뭐 농로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삽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면적 저기 농로 포장도 이제 3m에서 4m까지 이제 확대하는 걸로다가 일단 부지가 나오면 그렇게 하고요. 이제 부지가 안 나오지. 아니 농업 기반 공사에서 예, 예. 기본 틀이 있는 거거든. 3m, 농로 3m, 농수로 물 내려가는 수로 3m. 그걸 갈로를 안 묶고는 그걸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 경지정지 된 상태에서는 그렇죠. 예, 예. 경기정리에서는 기본 틀이 있으니까 예, 예. 그 틀을 못 넘잖아요. 근데 코너 돌 때나 뭐 이런 거는 좀 예, 예, 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조사를 또 추가로 해서 작년에도 일부 했고요. 요번에 추가로다가 지금 이제 그 가각부나 그 위험한 데는 좀 뭐 이제 덮개를 일부 좀 씌울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그 교행할 수 있는 교행할 자리를 수 마련하기 있게. 위해서 네. 지금 읍면동에다 지금 공문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 근데 이제 왜냐면- 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예, 우리 예산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예예 그렇게 한 데는 기본 취지만 가지고 있다면은 예, 예. 뭐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각도는 꼭 처리해줘야 돼요. 예, 예. 십 10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인 교육관 건립하는 거는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농업인 교육관은 현재 그 농센터 본관 뒤에 예. 농산물 가공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평수가 지금 예산은 확보된 거죠? 예산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총 7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 이제 올해 그 국비 균특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20억 1차년도 예. 확보했고 작년도부터 이제 용역 관련 예산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현재 지금 그 교육관을 쓰는 거는 지금 해관 그 강당 그쪽으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는 이제 농촌문화체험관의 교육장하고요. 예. 일단 방문자센터, 로커보드 종합센터 2층 교육장도 필요할 때 쓰고 있고 생명농업센터, 그다음 본관에 대강당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농기계 임대 사업장도 지금 북부 본소 지금 두 군데 현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는 거죠? 네, 현재 오성의 본소하고 네. 북부 농기인대소하고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 저번에 저기 어디요? 예, 진이면 진이면인데 예. 거기가 좀 현재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네. 그 좀 임대하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현재 좀 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문의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겨울이라서 네. 좀 뜸하고 계속 뭐 기종에 대한 문의라든지 그다음 임대 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농기계 임대 사업이 앞으로는 활성화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농 짓는 사람 외에 소농 짓고 밭갈이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 텐데 그런 쪽 위주로도 좀 임대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그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그 농기계 임대할 때 차량을 비치해서 차량 어느 이제 그분들이 임대로 올 때 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냥 차가 없어서 그냥 임대 갈 때 차량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적 역할도 거기서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건 저희가 이제 용달업체를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뭐 실어가고 실어오고 물론 운임비야 뭐 받고 하겠지만은 그런 지정 그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어디서 어떻게 용달을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서 지정을 해줘서 지정 업체가 이렇게 기계를 실었다 날랐다 하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 문의가 많아. 그 임대하는 사람이. 현재는 저희가 이제 관내에서 용달이 가능한 업체를 이제 문의를 하면 네. 농가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는 유통과에 그 드라이브스를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정 때. 네네. 어때 판매 실적은 어때요? 판매 실적은 생각보다 뭐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안출하고 송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저희들 한 2,500 정도 했거든요. 그날 저기 저 소사벌레 부초공원은요. 그리고 안중하고 송탄 같은 경우가 조금 한 1,500 정도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민원인 그 내가 저번에 얘기한 그 민원인은 왜 민원을 넣고 그러는 거죠? 그 저기 그 자기 물건을 안 넣어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그냥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 스루 자체는 전체 농산물들을 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저희들이 그 슈퍼오닝이나 아니면 지마크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직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강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품목 허가를 받아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도 이제 다른 그 사례를 보면 다른 분이 그 품목 허가를 안 받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적발이 돼가지고 한참 동안 실갱이 벌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품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랬더니 뭐 중소기업청이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의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전장치로 해나가는 편이라 원산지 표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품목 허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특수 가공물 가공 식품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안전을 요해야겠지만은 사전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민한테 또 받아서 농민한테 받아서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사전 조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강정 같은 경우 만들어서 품목 허가를 만든다 그러면 절차상으로도 하기가 좀 까다로운가 봐요.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미리 저기를 하겠지만 이제 뭐 직거래 관련해 가지고 품목 나갈 수 있냐 그럴 때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 나머지 이제 뭐 품목 허가를 받고 그러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 해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게 말씀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죄송하지만 이제 향후에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러면 직거래 장터를 뭐 크게 연다든가 상시적으로 열 수 있으면 그때는 조금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그분들이 그 가정에 저를 만들어서 농민의 살림에 보탬을 되려고 나름 어려워서 자기 기술을 배워서 그걸 내놓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장터도 그들만의 장터를 또 이렇게 고유의 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농민회관에도 이제 그 회랑이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이 있던 겁니다. 거기에다 직거래 장터를 해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를 안 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미군들하고 그 페어 플러스하면 어디서부터 해죠? 페어블러썸은 이제 그 미군 측에서 이제 역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농업 관계자인 뭐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한 17농가 정도가 구성이 돼가지고 페어블러썸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지난 가을에 했던 그 축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해무로 해서 미군을 끌어내서 우리 농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스토리적인 부분들에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군 기지 자체가 들어올 때 굉장히 평택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업인들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거하고 우리 직거래 장터 그런 것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매장을 설치한다든가 축제를 개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페어플러섬을 그
행사를 유치할 때 그 부대 내 밖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부대를 이렇게 몇 번 들어갔을 때는 부대 내 그 관계자가 있어요. 그 저기 PX 관계자인가 그 여성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그 앞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장터를 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당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이전에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예, 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예. 이제 PX라는 데는 커미서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예. 일차적으로 커미서리 앞쪽에 이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스 설치해 가지고 평택농산물들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협의하다가 이제 코로나 전국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자꾸 교섭해서 같이 부대로 들어가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서 그 장터가 열릴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그것도 추진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끈을 놓치지 말고 계속 교섭해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날 시점 되면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산물이 그 뭐 차량이 들어가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장터가 될 수 있게끔 그것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후 현황 보니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축산가가 2명이 결연되고 유통가에도 2명이 결연됐어요. 그 결연되는 그 뭐 사유가 뭐 있나? 1페이지에 유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로컬푸드 재단에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갔다고요. 이번에 이제 진임역으로 이제 보직 받아 가지고 이제 떠난 사람하고요. 기존에 이제 9급짜리 한 사람 이렇게 결혼이 된 상태인데 아직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채워지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든 채워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당장 채용하기 어려워가지고 가을 정도에는 한번 그 채워주는 방향으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가는 바쁠 텐데 거기는 네. 인원도 많이 딸리고 뭐 그럴 텐데 2명 없어도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 지난 11월에 그 수의직 7급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수의직 하나 자리하고 네. 또 7급 6급짜리가 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결혼이어서 지금 이제 뭐 기간제 뭐 하고 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일을 하고 어차피 있습니다. 축산가는 좀 바쁜 과일 텐데 네. 근데 결연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인원 좀 채워주세요, 소장님. 예, 얘기 없나? 계속 축산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하여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하반기에는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보고과는 하나가 더 늘었네. 빼기 좋은데. 저희 지금 하나는 저희도 화상병 관계로 네. 국가에서 정원 티오를 하나를 더 늘려서 저희는 연말이 되면 20명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 정원은 20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나가 꼭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온 김에 그 화상병 우리 농가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폐쇄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걸 좀 대체 작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체 작물이나 신소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현장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작지만 밭작물부터 하나씩 접근하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화상병이 이제 폐쇄되고 나면은 저는 이걸 좀 보는 게 뭐냐면은 땅 주인이 있고 또 임대해서 그 과수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과수를 하잖아요. 임대.
그 땅 주인하고 그 임대에서 들어간 사람하고 화상병 걸렸을 때 이 보상 체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현재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연농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3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치를 보상할 때 첫 해는 영농 보상 자체를 이제 임대농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예, 주고. 배정을 하고 2년차, 3년차는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의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은 지원하고 있는 그럼 상황이고요. 땅 주인하고 그 협의가 잘 되나요? 그게?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임대농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조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작물도 또 대체 작물도 좀 조금 어떻게 좀 우리 기술 보고과에서 좀 적극 이렇게 추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같은 신소득 작물이나 다른 기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제 방법은 없어요? 방제. 누구는 뭐 방제할 수 있다라고 어떤 뭐 자신 있게 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시던데 가수원 하시는 분이 나는 이 저 화상병에 방제할 수 있는데 뭐가 농민들이 그걸 안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 부분은 개인적인 방역의 기준이고요. 그는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진흥청과 기술원과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저희 과수 지역의 주요 10개소를 가지고 네. 연구 사업이 저희들이 올해 첫째 들어갈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예, 있죠. 예, 예. 네. 올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도 국비를 4천만 원 받아서 별도로 올해는 진행을 해서 광역 방제부터 드론 방제 등 여러 방제의 방법까지 저희들이 매뉴얼화 시켜서 나중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분 나중에 이제 만나면 그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토지를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석회를 뿌린다든가 아니면 뭐 왕겨를 뿌려서 뭐 땅을 도진다든가 무슨 뭐 이런 거 그 뭐라 그래 거름 종류로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근데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은 화상병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뭐 물론 이제 기술 그 높은 그 단체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해서 최대한 막을 방법을 찾는 건데 뭐 상위 기술이 낫겠죠. 근데 이분 자체 노하우를 갖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는 뭐 걱정 없이 한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해요. 예, 제가 저번에 찾아오신 그분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만나뵙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찾아왔겠지 뭐.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도 그분을 만났어요. 예, 예, 예. 그래도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그분 그렇습니다. 노하우도 어디에 접목시켜서 사례로 해보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화상병의 원인은 제가 보기에 좀 어쨌든 좀 튼튼하게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또 임대농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전에같이 탭이 좀 덜 넣게 되고 또 그냥 효과적으로 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어쨌든 뭐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